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있는 양훈철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남북한 통계 통합의 과제라는 주제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왔고, 이 원래 원안은 저희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종정책 브리프라는 그 발간물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여기 뭐 이 글 외에도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인 그 북한 통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 구체적인 통계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처음에 먼저 그 핵심 요약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한 통계 공개 필요성, 그 다음에 통계 특징과 조직 구성, 통계 문제점과 표준화 노력, 그리고 남북한 통계 통합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정책 재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약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북한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코비드19하고 경제 제재, 자연재해 세 가지. 자연재해라는 건 이제 태풍 피해를 말하는데, 세 가지 우리 흔히 삼중고, 영어로 말하면 트리플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그런데 이 해결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뭐 해결책이 없고, 코로나19에 관해서는 비교적 성경적으로 이제 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금방 1월 달에, 올 1월에 폐쇄를 했으니까요. 북중 국경을. 그런데 이제 이 수해 피해를 위해서 이제 주민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00일 전투, 20일 전투, 80일 전투.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속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어진 기간 안에 일정의 이제 수준의 어떤 일을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 평양 수도군단이라고 민간인들을 또 조직해서 가서 이제 복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그 통계 통합의 과제에서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왜 북한 통계가 공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시스템, 북한 통계 자체가 어떤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과거에 소련이나 중국과는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북한의 통계 체계하고 작성 방법은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통계 통합 프로세스, 아주 길게는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남북한 뭐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가 가능해진다면 그때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러면 북한 통계 공개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북한은 지금 그 자국의 공개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북한의 통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데일리 NK, 그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이런 데서 간헐적으로 이제 뭐 한 3개 도시, 5개 도시를 해서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환율하고 뭐 몇 월 며칠 쌀값은 해산에서는 얼마인데 평양에서는 얼마라든가.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자체는 주로 이제 이런 기관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비밀리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 장마당의 가격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료라는 것은 핵심이 이제 경제 자료인데, 경제 자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자료가 정확해야지만 국민 총생산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제 자료의 핵심은 물가입니다. 근데 물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뭐 간헐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이나 북한 뭐 다른 지역을 간 사람들이 뭐 물 가격은 얼마다, 생수 한 병엔 얼마고, 뭐 식사는 얼마다, 이 정도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통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의 통계 중에서 그래도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 데이터입니다. 인구 데이터는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인구 센서스죠. 이 데이터는 그래도 비교적 유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지방에도 가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는 좀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이 자국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불이익을 여기 보는 것처럼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외국과의 협력, 그 다음에 어떤 자본인데, 이러한 자본을 얻으려면은 북한이 아무런 생산도 이제 미진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쉽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국제기구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제금융기구, IMF나 IBRD,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가장 거기서 첫째 조건이 자국의 통계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것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 신탁기금을 통해서 받는데,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수없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MF 협정문 4조에도 여기 나와 있고, 따라서 이 북한이 어떤 식의 거시경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이제 통계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건데,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그 뭐 이유라는 것은 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것, 심지어는 핵개발 이런 문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북한은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발생을 했는데, 올 5월에 통일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북협력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그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지속 발전 가능 역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6년간 4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그 북한에 대한 이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보면 현금을 일절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유엔에서 부탁을 했고, 그 핵심적으로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그 돈을 국제사회의 이제 통계 원칙, 교육이라든가 또 통계를 만드는 이런 용도로서 쓰기로 해서 한국이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에서도 상당히 북한의 통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북한의 통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통계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사회주의 통계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회주의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는 일종의 강력한 선전 수단입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의 노선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반영하고, 계층 간 불평등을 나타낸 통계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통일도국,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독 사람들이 동독의 경제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것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불리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동독 청소년의 자살은 전혀 없다. 근데 의외로 뭐 자살률이 꽤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나라의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비밀리 돼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지도부가 많은 이제 뭐 이제 불법적인 행태로 한 뭐 특혜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비밀로 유지되어 있고, 뭐 미사일 관련된 거, 핵 관련, 또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거, 1년에 얼마씩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비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자료의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물가하고 생산량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당의 지시로 대부분 사전 결정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이제 각 기업소마다가 통계원이 있어서 또 이제 통계 자료를 모으고 작성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모두 중앙에서 이제 취합을 하는데, 그 어떠한 정확도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그렇게 믿기 어려운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가 상당히 왜곡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획득하는 문제도 상당한 그러니까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북한에 지금 뭐 2020년 11월 말 현재
쌀 가격이 얼마인가. 우리 같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방식, 비공식적이죠. 뭐 스파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NGO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비밀리에 수집하는데 이런 비용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설사 무슨 그런 뭐 해외에 있는 기관이나 국내에 있는 NGO들이 추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신뢰성이 높은가? 또 어떤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북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쌀값은 오히려 안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환율이 놀랍게도 안정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석유 같은 것은 뭐 비밀리에 북한에 중국이 이제 지원을 할 수는 하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약으로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통계의 특징과 이제 조직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통계 3대 원칙이 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당성의 원칙, 과학성과 객관성의 원칙, 그 다음에 시기성의 원칙입니다. 당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령의 교시나 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당의 노선이 이제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당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성과 객관성은 뭐 이것이 일종의 뭐 사회과학도 되고 자연과학도 되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성의 원칙은 이제 필요한 통계 자료를 제때 신속하게 보장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북한 통계는 일원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의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지만 모든 자료를 다 통계청에서 모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자료는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모으기도 하는데 북한은 각 세포 단위 밑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전부 중앙통계국으로 보내면 중앙통계국에서 일괄적으로 이 통계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계기관과 통계세포가 하나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통계세포는 국가통계기관과 해당 단위의 이중으로 종속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중앙통계국의 임무라는 것은 통계보고의 이제 형식과 내용을 통일 표준화시키고 그 다음에 계획경제 운영과 관련된 제반 통계사업을 관장하고 계획의 실패와 부진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각종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무리 사소한 통계 자료라도 전부 중앙통계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발표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앙통계국이 모든 자료를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이 중앙통계국의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통계기관의 일원화의 정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계국이 이제 13개 관련 부서에 1개 중앙계산서로 되어 있고 본청이 있고 이제 몇 개 지청이 있는데 또 1개의 지청은 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통계국의 운영을 보면은 국가통계 기능을 전반적으로 통계하기보다는 통계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역할에도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생산 단위별로 작성된 통계를 통계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성의 이제 통계부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소나 협동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생산량, 무슨 뭐 신발 생산량 등을 이제 수집해서 군이나 이제 집으로 보내고 이것을 다시 시 지도부 올라가서 성 통계부로 가서 이것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중앙통계국으로 가는. 그리고 또 중앙통계국은 관련해서 이제 통계 업무 협조를 각 산하기관에다 이제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또 군하고 이제 지부에서는 이제 군인문위원회 통계부나 또 특별시 및 도통계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원화된 이제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과 이제 중앙의 이제 분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특별한 생산 부분은 또 다루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앙통계국 밑에 이제 중앙계산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부서별 통계가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군수산업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군수산업은 또 상당히 제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통계국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기업소의 회계 지도원으로 이제 복무한 탈북민하고 이제 면담을 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게 이제 면담자가 이제 이 원산경제대학, 이제 북한에서 명문대학인데 여기서 나오셔갖고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기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이제 뭐 직원 4,000명, 4,500명 정도니까 상당히 큰 기업소죠.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계원이 있는데, 또 통계원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회계사와는 좀 달리 기본적으로 뭐 생산량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작성을 하고, 여기 이제 인터뷰하신 분 지도원은 이제 일종의 간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통계원이 이제 핵심 당원 중에서 선발이 되죠. 그만큼 중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기업소 채와의 통계 작성 단위가 이제 작업반 위에 직장이 있고, 직장의 생산 직장, 비생산 직장으로 나뉘고, 또 이제 신고 체제이며 별도 조사원, 감독관은 이제 없는 거로 돼 있고, 또 가끔가다 이제 국가에서 나오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시면은 이제 매일 실적을 재정회계과, 시군 인민위원회 통계과, 시도 통계국, 중앙 통계국 순으로 보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통계 일원화를 여기서부터 다 시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는 5번에 보시면 대조검사를 적용하고 인민위원회와 상무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5번까지 보면 상당히 이것이 정교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을 여러 번 출장을 다니면서 초기에 거기서 그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그 다른 분야보다는 짜임새가 잘 돼 있고 상당히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마 비슷하고, 또 그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구소련이나 중국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좀 고급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는데, 근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된 이유가 바로 2002년도에 나타난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입니다.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물가가 몇 배씩 뛰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냥 인센티브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이 또 너무 지나쳐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북한 화폐가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되면서 이제 새로운 화폐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통계 일원화라든가 기업소의 운영 원칙이 전부 변형이 돼 갖고 너무나 많은 불법 이제 경제 활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기업소에서 제가 이제 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이중 장부를 기입해서 이제 자체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국가에서 이제 원자재를 줘서 생산을 해서 이제 뭐 다른 이제 기관에 또 보급을 하고 또 일부는 뭐 조금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중 장부를 기입해서 이제 국가에 보고하는 용과 이제 그 기업소가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 보니까 북한에 나타나는 이제 통계가 점차 좀 믿기가 어려워진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상급기관에서 통계 검열도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고, 행정기관 내부 조직은 이제 한 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통계국과 도통계국은 병환상 별도에 위치했고, 이 통계국을 이제 뭐 방문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도청, 우리로 치면 이제 도청 건물보다도 더 치안이 더 잘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북한 통계 문제점과 표준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북한 체제의 이제 이 통계가 결국에는 이제 붕괴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 사회가 변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북한은 좋은 통계 자료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군수 산업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 균형이 이제 좀 결국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65년도부터는 이제 통계 자체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스템은 결국 구소련의 통계와 유사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가 똑같습니다. 북한하고 서방 통계와의 비교성 등을 이제 이유로 해서 2007년도부터는 통계법을 개정해 갖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공개를 잘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통계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일종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은폐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6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50년대, 60년대 그 조한 로빈슨이라는 저명한 이제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가 코리아 미라클인데 글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코리아는 이제 노스 코리아를 말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모순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남북한의 이제 경제력이 역전되고 그 후에 경제 자료는 이제 은폐와 조작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일부 자료가 이제 명확한 근거 없는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영감이라고 이제 보면 매년 나오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국가예산 통계를 전년도 대비 뭐 10% 증가, 뭐 농업 부분은 5% 증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모호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종정책 브리프에 그 코로나 사태에 관한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글을 보면은 그 정책 브리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북한의 그 예산 통계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뭐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통계 조작이 사회주의 국가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구동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제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며칠 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제 소규모 시위가 쭉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라이프치 교회 앞에서 뭐 어떤 그 이제 촛불 집회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의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게하르트 슈러라는 사람이 이제 동독 이제 경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이제 동독은 수차례 경제 개혁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결국 엄청난 부채와 내부 자원만의 소진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뿐이다. 이런 글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계획경제 책임자라는 사람의 보고서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위가 더 격화되고 불구하고 며칠 만에 결국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나라의 이제 몰락이라는 것이 단순한 무슨 뭐 정치적인 뭐 구태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히 동독은 당시에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뭐 자본주의 국가까지 합쳐도 세계 20위권이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동독 사례로 나타난 통계 부실과 조작의 가능성을 보면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 경제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결국 이것이 거짓이었고 그 후에 나타난 보고서들을 보면 이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지시에 따라서 통계를 조작했고 뭐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71년부터 88년까지 300만 호 완공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뭐 200만 호도 채 되지 않았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0.1% 상승이라고 그랬지만 90년대 통과니까 90년대 통일이 된 다음에 영감에서는 이제 9.8%로 수정이 되죠. 거의 한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통일 이후 동독의 실상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 공업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갖고 회계 가치가 거의 0이나 마이너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손실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상당수의 이제 기업이 통일에 파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반에 독일 통일 당시 한 10년까지 이제 여러 번 독일을 출장을 다니면서 어떤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간부 이제 일종의 뭐 우리로 치면 이제 행자부 같은 데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분단 때 이제 독일을 서독하고 동독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통일된 다음에 그 슈타츠라는 그 동독의 비밀 경찰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 이분이 이제 중국 전문가인데 교수도 하면서 이제 정부 일도 하고 그래서 혹시 자기에 관한 자료가 있을까 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슈타츠 이제 자료 있는데 그 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자기에 관한 자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제 동베를린에 가서 이제 뭐 동독 사람들도 만나고 또 거기 뭐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때 수십 페이지다라는. 그래서 자기처럼 전혀 그런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냥 순전히 그 뭐 출장 형식으로 간 사람도 그렇게 자세한 시간대별로 뭐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로 움직인 걸 나타난 걸 보면은 진짜 뭐 기업가나 이런 사람에서는 얼마나 철저한 감시를 했겠고 또 얼마나 치밀한 조사를 했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이제 국가의 그 노력을 그런 데다 퍼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왜곡된 북한 통계 간접 추정과 품질 표준화를 위한 통한 이제 정상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남북한 북한 통계가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국에서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 변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엔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기업소의 생산 단위 같은 거, 그것도 대형 기업소, 좀 기계화가 이제 산업화가 된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의 통계를 이제 활용을 쭉 해서 이것이 이제 동시에 북한 통계의 품질을 높여서 이제 통계 통합의 비용을 이제 최소해야 되겠죠. 지금 그 한국에서는 북한 통계를 이제 추정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모여서 뭐 국정원도 포함해서 이제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량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슷한 샘플을 만들어요. 뭐 중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북 삼성 쪽에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어느 지역과 비슷한 토양 이제 그런 뭐 사이즈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생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여러 나라의 그 일기예보도 다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료 수입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벌써 오랫동안 이제 이 북한 통계를 이제 추정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 통계 통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통합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통일의 방식에 달려 있죠. 아주 쉬운 예로 북한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경우에 급작스러운 통일이 냈을 때는 아무래도 아주 그냥 전격적인 이제 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북한 경제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합의해서 통일됐을 때는 상당히 좀 점지적인 형태의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그러한 정치 통합이나 경제 통합의 방식에 따라서 통계 통합도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한국은 이제 이 분산형 제도로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약간 너무나 이제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남북한 통계통합연구단 뭐 이제 가칭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서 적극적인 이제 교류로 이제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표준화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작스러운 통일과 점진적인 통일에 맞춰서 맞는 이제 통계통합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제 결국에는 이루어지겠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그 경우에 이제 남북한이 하나의 이제 정부로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 그 통합 또는 통일의 의미는 경제 정책, 정치 정책, 뭐 통계 통합 정책의 일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단일 어떤 그 정책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봐서 과연 북한식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이제 한국 주도하에 결국에는 한국이 이제 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식의 이제 방식으로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호 간의 신념 체제와 이제 가치관이 통합되고 호혜적인 이제 상호 관계를 형성될 때 가능한데 너무 또 이게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면은 상당한 또 불만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통계 통합이라는 것은 북한 지역의 통계 정보 공개에서 시작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우리가 독일 사례를 한번 보면은 여기 통계 통합이 이제 독일이 이제 급진적인 통일 케이스죠. 이제 예를 들어 급진적인 통일이라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신속한 통합이 발생되고 통계 부문도 이제 신속한 통합과 변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집중형 통계 제도가 이제 분산형 통계 제도로 전환이 되는데 독일의 이 케이스를 잘 보면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고 90년 이제 통일되기 법적 통일되기 3월 이제 90년 3월에 동독 국립중앙통계청이 동독통계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독통계청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동독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연방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 통계 실무팀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국가조약 후에 이제 90년 이제 10월 3일 날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91년 12월 31일 날 형식적인 통계 통합이 종료가 돼서 이제 동독 통계청과 서독 통계청에 이제 자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동독 통계청 자료가 거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가 많고. 그래서 92년 12월 말에 결국 기존 연방 통계청이 폐쇄되고 그냥 새로운 이제 통계청으로서 그러니까 주 통계청 정상 업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독일처럼 상당히 이제 동독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동독처럼 그래도 교류가 많은 나라도 거의 이 통계청이 이제 연방 통계청이 폐쇄되는 것이 거의 한 2년 한 6개월 한 9개월 정도 걸렸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오죽했으면 이제 제 생각에 연방 통계청이 폐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그냥 북한식 그 통계 자료를 전부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도 절감되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 합의에 따른 점진적 통일인 경우에는 결국 이 경우에는 뭐 다양한 교류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상호 이해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의 기술적 문제와 비용이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던 뭐 60, 70년대, 80년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이제 대두할 수가 있고 이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새롭게 이제 한국형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 같은 것들도 진행되는데 그래도 그 비용이 이제 급진적인 통합보다는 좀 적게 들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통일 전에 남북한이 이제 공동 사업을 통해서 통계 자료 구축을 이제 서로 하고 북한 통계 자료를 현대화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은 훨씬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통계 통합 비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 2012년입니다. 이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양 하계대학이라는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 미국 통계학회 산하의 국경 없는 통계, 이제 그다음에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기독교에서 돈을 대서 학교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교수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 강사와 이제 특히 이 통계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미국, 독일, 호주, 스위스 등에서 이제 왔고 통계 전문가 15명으로 이제 해갖고 각 대학에서 고학년생이나 대학원생을 뽑고 심지어는 그 중앙통계국 직원까지 모집을 해서 이제 서구식 그 통계 방법, 뭐 표본 추출법이라든가 뭐 컴퓨터 정보 수집 뭐 이런 또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2012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 2년차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이제 북한 측 사정으로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측에서 이제 거절을 하게 돼 갖고 결국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들이 계속
이제 진전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잠깐만요. 통계통합 수행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제한적 집중형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가고, 또 이게 이제 결국 통계통합도 이 통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 단독 통계통합은 이제 불가능하고, 결국 뭐 분야별로 통계청, 뭐 산자부 많은 곳들이 이제 공동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떻든 간에 협정이 또 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통계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고, 또 통계 전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특히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통일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직장이 이제 알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보시면 교육 및 인력 지원 방안인데요. 이 통계 생산 직원이 이제 정확하고 신속하게 통계 생산을 하려면은 결국 잘 훈련이 돼야 되고, 이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또는 다른 서방 국가나 또 북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교육을 따로 시켜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가칭 통일 통계 교육원 등을 설립해서 이제 통계 통합과 홍보 업무를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는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통일 전 준비 단계, 통일 단계, 단일 국가 체제에서 이제 통합 통계청으로 가는 이러한 구도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계 통합 프로세스는 이제 대략 3단계로서, 첫 번째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통일 전 단계 남북한 교류 강화를 이제 하고, 두 번째는 통일 후 통합 단계, 한 4가지 단계, 준비 단계, 실무 작업단 구성, 조직 통합 관리, 통계 작성 등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합 과정에서 기존 북한 통계 이제 활용 방안, 뭐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활용할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의외로 또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이 북한 통계를 활용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예를 들어 유엔이 권유하는 인구, 식량, 자원, 환경 분야, 그래서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재정, 금융, 물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한 경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지금 북한 경제 통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 금융 분야, 재정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한 그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일부 외에는,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저희 전문가들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통계 통합 과제는 결국 대응성, 정확성, 효율성, 편의점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으로서는 일단 먼저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시켜서 객관적 통계 기준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북한 통계에 대한 진단을 이제 그냥 정부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급변 사태나 이런 것에 대비한 북한 통계 지원 대책을 만들고, 또 동독 통계청의 폐쇄 사례를 고려해서 북한 통계 적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참고 문헌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 주신 설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남북한 통합이 진행될 때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국가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이제 쭉 오늘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답을 이 강의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데이터는 보통 대한민국 정부에서 얻는지 혹은 국제기구만을 통해 수입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뢰성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서 만드는 자료는 전부 추정 자료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 부처에서 모여서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얻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 코시스라고 우리나라 그 통계 구축된 이제 웹을 들어가시면은 거기 국제기구 자료가 나오는데, 뭐 WHO 보건자료를 특히 최근에 찾아보니까 4군데 정도가, 4카테고리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중에는 국제국에서 발행하는 통계 자료를 봤는데 국제기구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아니면 중앙 관련 부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지. 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파트너랑 다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유엔에서 이제 그 쌀 같은 거 식량 지원할 때도 보통은 국제기구 직원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분야나 경제통계 산업 분야의 거시 데이터 신뢰성 문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생산량도 상당히 궁금하고 산업 분야는 현장 방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 과제와 연구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북한 관련 데이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일과 연구대에서는 역시 국민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북한이 좀 어느 정도 오픈만 하면은 나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자동화된 분석이지 R, 파이썬, 스타터, 사스 등 코딩 작업이 문과생에 너무 어렵습니다. 독학하기도 쉽지 않고 통계 접근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데 뭐 이런 것들 R이나 파이, 뭐 스타터, 사스 등은 전부 이제 패키지고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많이 완성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일일이 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전혀 이런 데선 문외한 같으면 일단 그 읽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같은 거를 배우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북한이 의약품 분류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통일의학센터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남북한 국민들 사이의 괴리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통계 통합의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데이터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나요? 통계 통합이 이루어져야지만 북한 경제나 사회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통일 후에 북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질성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더 강의가 더 필요한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추가로 너무 궁금한 것들이 있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것은 필요하시면은 오늘 그 PDF는 공개인가요? PDF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뭐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를 잘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